안녕하세요. 사연라디오입니다. 이번 사연은 천안에 사시는 6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과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자식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요즘 세상의 기준이 너무 높은지 아들은 저희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자식의 바램을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 미안하고 죽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손주를 보게 된 60대 할머니입니다. 지금의 남편을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몸이 엄청 아픈 건 아니지만 살짝 연약한 편이기도 했고, 남편과의 오랜 노력 끝에 몇 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긴 시간을 노력한 끝에 생긴 아들이라 정말 소중하고 이뻤습니다. 하루하루 크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혼을 낸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발판이 되어 도와줬어요.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고요.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이뤄 행복할 일만 가득해 보였고, 저는 이제 남편과 연금을 받으며 남은 생은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둘이 사는 데는 정말 큰 금액이 나오고 있었고 더 이상 일할 필요는 없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손주가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아들을 힘겹게 낳아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 손주 자랑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때문에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하얗고 몸이 말랐어요. 몸이 약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은 건강한 사람을 만났으면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말리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과 다르다고 해도 제가 힘들었던 걸 알기에 기다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잘해주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도 허약했습니다.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기주의였습니다. 요즘 애들 쯧쯧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기에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음식, 설거지 다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놀러오면 작은 방 하나를 치워서 거기에만 지내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상을 차려서 저녁을 해주면 뭘 차려줘도 음식을 먹지 않아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입맛이 없다고만 하네요. 남편과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저희 집 음식의 젓갈이나 액젓이나 뭐 입맛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후에는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음식을 아무리 노력해도 먹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정도이며 서로의 생일까지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둘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적적하기도 하던 차에 손주 소식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아들과 통화를 자주 하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줬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하기에 최대한 신경 안 쓰이게 도와주었어요. 임신 막달쯤이 되었고 아들에게 연락이 와 남편과 산부인과로 바로 찾아갔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 며느리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고, 아들이 나와서 손자를 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손자를 처음 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5분 정도를 보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돈 봉투를 주고 나왔습니다. 너무 이쁜 아기였고 아들을 낳았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허약하기도 했고 옆에 남편이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는 곧바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가는 내내 그 작은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휴식을 취했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 아기를 낳은 지 지금 2주째야. 뭐가 급해서 벌써부터 맡아달라는 거야? 부모 밑에서 돌은 지나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지. 당황했습니다. 태어난 지 2주가 된 신생아를 봐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아내가 매일 밤마다 울어.
지금까지 직장에서 쌓은 커리어가 무너질까봐 무서워하고 아기를 너무 일찍 낳아서 벌써부터 집에서 애나 보면서 살까봐 무섭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요즘 세대가 같이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쁘고 소중한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무섭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친정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려봤지만 두 분 다 아직 일을 하시고 계시다군요. 아들은 정말 절박하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상의해보고 다시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했고 둘이 여행 다니면서 살자. 자식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이 조금 쉬려는데 다시 뭔가를 하기 싫어. 남편은 말은 저렇게 했지만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들을 늦게 낳았고 손자도 늦게 본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손자를 키우는 상황을 자주 봤어요. 처음에는 손자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부러웠지만 정말 금방 늙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몸도 약한 제가 아이를 돌보는 게 걱정이 되었고 혹시라도 병들까 걱정이 되었다네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렇게 예민한데 사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손자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추천했습니다. 돌까지만 키워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찾아와서 울며 부탁했습니다. 남한테 맡기려니깐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네요. 엄마가 저렇게 이뻐하는데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울면서 부탁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라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어요. 아들에게 손자가 100일 정도 지나면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정은 느끼고 와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렇게 손자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60살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기를 보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낮 바뀌고 낯설어하는 아기 때문에 몸이 아파갔습니다. 반대하던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새벽에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으면 남편은 아침에 분유를 먹여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다툼이 진짜 많았어요. 며느리가 매일 전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매일 취조하듯이 전화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손자를 잠깐 보고는 집안에 CCTV를 설치하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며칠 후에 CCTV 설치하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오시면 제가 표시한 부분에 설치하시면 끝나요. 계산은 제가 했으니까 설치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너 지금 우리 감시하려고 하는 거니? 화를 내는 성격도 아니고 자상한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들아, 내 눈에는 너희 엄마 늙어가는 건 안 보이나 보다? 대답해야 하는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며느리가 대답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아기가 뭘 먹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24시간 아기를 케어하실 수는 없잖아요? 잠깐 안 보실 때 사고라도 날 수 있는데 그럼 원인이 뭔지 알아야 대처를 하죠. 이게 정말 화내실 일이에요? 남편은 죽일 듯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 오냐 하니깐 우리가 그냥 우스워 보이냐?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내 자식 키워라. 며느리는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은 지 마누라라고 옆에서 며느리를 안으면서 왜 그러냐고 저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말리면서 진정을 시켰고 아들 녀석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자의 물품들이 저희 집에 있었기에 일단 손주는 저희가 보고 있어요. 다음 날 CCTV가 설치가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CTV 말고 뭘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요리를 시작하고 조금만 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환기를 시키라더군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감시를 하면서 저를 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유를 탈 때에도 전화가 옵니다. 아침 분유에는 유산균을 타야 하고 분유는 잘 섞이도록 물을 천천히 부으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날이면
다음 날에 아기 주변 청소를 부탁하더군요. 녹화 기능이 있는지 돌려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이며 제 인생 포기하고 손주 녀석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나이 사람들 매번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놀러도 다니는데 저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손자를 보는데도 이런 취급까지 당하니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남편은 참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직접 통화를 걸어서 내 자식 내가 데려가서 키우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당당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 있으세요? 저도 애 아빠가 능력 있으면 일 안 하고 집에서 애나 보고 쉬고 싶어요. 어머님 아들이 능력이 안 되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제 아들까지 그런 꼴로 키우라는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집 하나에 5억씩 받고 시작하면 저희 둘은 5년은 더 일해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도움 하나 힘드세요? 며느리가 독한 건 알았지만 미친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아무리 돈돈거리는 세상이지만 시부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랑 안으며 진짜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각도 나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했을지. 돌이킬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테지만 저희 부부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아들을 불렀어요. 손자를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다.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소홀히 지낸 적 없어. 60년을 바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조용히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아들은 그렇게 못한다면서 떼쓰더군요. 30대인 아들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화를 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자식이 결혼해서 시작하려는데 도움 하나 못 주냐면서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오랜만에 한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연금만으로도 우리 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의 짐이라도 줄여주자는 마음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돌이 지나고 점점 커가기 시작했어요. 커가는 모습이 너무 이뻤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며느리의 기준을 맞춰 키우려니 온몸이 아파지고 힘들었습니다. 애들이 커가는 속도는 정말 빠르더라고요. 60의 몸으로 쫓아가려니 체력이 바닥을 보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육아를 하고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움직임이 달라요. 결국 저의 체력이 다 떨어져 가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아이를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손자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이에게 달려갔는데 넘어진 상태로 이마에 피가 나고 있더라고요.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손주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이기에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 그냥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이마의 상처를 소독하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도 의사가 큰일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다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나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에게 손자가 다쳤다는 걸 연락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도 퇴근을 하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 가족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손자에게 미안하고 오늘 정신없던 하루를 살아가던 저는 60살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뺨을 맞으니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프세요? 제 아들은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 아프세요?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졸리면 아기를 방에 재우던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어야죠.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놀라서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정신을 차리더니 똑같이 며느리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안 나가. 살다 너 같은 미친 것들은 처음 본다. 앞으로 너희들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당장 나가. 남편이 며느리를 한 대 더 치려는 순간 아들이 달려서 말리더라고요. 아들놈은 사람을 왜 때리냐면서 지 마누라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고 자식에 관한 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소리치며 아들 가족을 다 쫓아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이게 가족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둘이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조금 진정되고 나니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남편은 자식 없는 셈치고 살자더군요. 저도 자식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니깐 누구 욕할 필요 없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손자는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가라고 말한 뒤 아들 마칠 시간쯤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엄마 걱정은 하나도 없는 걸 자식이라고 이쁘다고 살았네요. 남편과 저는 부동산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일단 저희 집부터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고 시골 조용한 데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갈 집이 제 고향인 충남 당진으로 결정 날 때쯤 저희가 살던 집이 팔렸어요. 그래서 팔리기 전에 이사를 마쳐놓고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집의 명의와 전세금은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억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주인과 통화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분하기로 하고 조용히 당진으로 내려왔어요. 집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꽤 지나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문자로라도 사과는커녕 연락 한 통 없네요. 남편과 시골 생활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세금은 어디로 가는 거고 지금 계약 끝났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요. 역시 자식들은 돈 관련된 일에만 전화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랑 친정 식구들이 전화랑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핸드폰이 시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으니 문자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잠시 미쳐서 그런 것 같다. 어머님 손자랑 아들 가족이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게 생겼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며 협박하더라고요. 사돈어른도 조금의 시간을 주면 안 되겠냐며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꺼놓고 저랑 같이 핸드폰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싹 바꿔버리고 더 이상은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정말 마음에 걸려서 약해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유산이 남으면 넘겨주더라도 저도 이제 푹 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정말 끊기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이라는 나이에 육아는 행복한 일이지만 그만큼 늙어가고 힘든 일이란 것도 알아야 해요. 손자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두 분 행복하게 살길 응원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관한 다양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사연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사연 제작을 도와드립니다.